여러분, 테슬라 주주세요? 아니면 그냥 테슬라가 뭘 하는지 궁금한 분들, 오늘 이 영상 딱 맞게 찾아오셨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직후 테슬라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콜이 열립니다. CEO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냥 매출 얼마, 이익 얼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실적 발표는 테슬라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질문 목록 자체가 테슬라의 현재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일단 구조부터 알아야 해요. 테슬라 실적 발표 콜에서는 세이 플랫폼을 통해 일반 개인 주주들이 질문을 제출하고 그중 일부가 경영진에게 전달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따로 질문을 하고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질문이 5개, 기관 투자자 쪽에서 3개가 올라와 있어요. 총 8개인데 이걸 하나씩 보면 테슬라가 지금 뭘 가장 신경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디에 불안해하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질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옵티머스 V3 공개 일정이 언제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옵티머스 생산 시작이 언제냐. 특히 이 질문엔 배경이 있어요. 테슬라가 올해 중반 이전에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종료했잖아요. 그 공장 라인이 비었다는 건데 그걸 옵티머스 생산에 돌릴 거냐는 거죠. 세 번째는 올해 연말 기준 옵티머스 생산 속도가 얼마나 될 거냐. 네 번째는 옵티머스가 처음에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설계됐냐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FSD 관련인데 비감독 FSD의 오스틴 이외 지역 확장 마일스톤이 언제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반복 수익으로 이어지냐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하드웨어 3장착 차량이 어떻게 비감독 FSD를 받게 될 건지, 비감독 FSD가 소비자 차량에 실제로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 로보택시가 현재의 제한된 운영에서 언제 더 넓게 확장될 건지까지 기관 투자자 질문은 더 날카로워요. 첫 번째, FSD가 네덜란드에서 승인받았고 올여름 유럽 전역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로보택시 전략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두 번째는 AI5 테이프아웃이 예상보다 일찍 완료된 이유가 뭐냐? 원래 설계에서 변경된 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얼마 전 머스크가 AI5를 옵티머스와 슈퍼컴퓨터에 쓴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는 로보택시에 넣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AI5가 차량 로드맵에서 빠진 건지 아닌지를 묻고 있어요. 세 번째는 최근 NHTSA의 사고 보고가 접수된 것들이 있는데 로보택시 안전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줄 수 있냐, 그리고 안전검증이 여전히 병목이라면 왜 차량을 수천 대 더 배포해서 안전운전자 없애는 속도를 높이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 전체가 테슬라의 3가지 핵심 영역, 그러니까 옵티머스, FSD, 그리고 로보택시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중 몇 개는 머스크가 뭐라고 할지 이미 짐작이 돼요. 비감독 FSD 언제 고객 차량에 도달하냐는 질문에 머스크가 올해 안에요 라고 말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매번 그래왔으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마도 가능하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3 얘기는 특히 중요해요. 하드웨어 3장착 차량 오너들이 FSD V14 라이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올해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던 건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FSD 비용을 냈거나 구독 중인 소비자들이에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 실적 발표 바로 전날 머스크가 X에서 굉장히 솔직한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송 관련 특허가 공개됐는데 머스크가 한 팔로워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새벽에 내용이 우리는 이미 설계를 바꿨어요. 이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이 한 문장이에요. 특허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그 설계는 폐기됐다는 거예요. 어떤 설계였냐면 롤링 컨택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손가락 관절의 저마찰, 저소음,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접근이에요.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찰이 적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테스트에서 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 스트레스 아래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표면에서의 파지 안정성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세밀한 동작에 필요한 수십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못 맞췄을 거예요. 사람 손이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해보면 이게 왜 어려운지 이해가 돼요. 인간 손에는 뼈가 27개 있어요. 거기에 힘줄, 인대, 감각, 신경망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조율돼 있고요. 이걸 금속과 실리콘으로 복제하는 건 수십 년째 로보틱스 업계 전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예요. 0 수 밀리미터만 오차가 생겨도 컵을 놓치거나 단추를 못 채우죠.
그래서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손이 여전히 가장 약한 골이에요. 테슬라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보통 기업들은 이런 실패를 외부에 잘 공개 안 해요. 특허 공개 시점이랑 실제 개발 시점 사이에는 보통 1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자동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다 하고 보는 것들이 테슬라 내부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나온 아이디어고 그 이후에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됐거나 아니면 머스크 말처럼 폐기됐거나인 거예요. 옵티머스는 고정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주 진화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T3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관 투자자 질문 중에 AI5 관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AI5 테이프 아웃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옵티머스와 슈퍼컴퓨터에 넣는다고 했다가 한 달 전엔 로보택시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럼 AI5가 차량 로드맵에서 빠진 건 아닌지를 묻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AI5가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 로보택시의 성능 타임라인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실적 발표에서 아마 가장 날카롭게 답변을 요구받을 부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한편 유럽 시장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FSD가 네덜란드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고 올여름 유럽 전역 출시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건 큰 변화예요. 미국에서도 여전히 감독하에 운영되는 FSD가 유럽이라는 완전히 다른 규제 환경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건지 그리고 유럽 로보택시 전략이 오스틴 모델의 복제인지 아니면 다른 접근인지가 관건이에요. 실적 발표 전날 또 다른 뉴스도 있었어요. 나사가 2026년 4월 16일에 스페이스X와 1억 7,5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펠컨 헤비 로켓으로 유럽 우주국 ESA의 로절린드 프랭클린 화성 탐사 로버를 발사하는 계약이에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028년 말 이후 발사 예정이고요. 스페이스X가 화성으로 뭔가를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미국 로켓이 필요했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가열 장치 때문이에요. 이 장치가 화성 표면에서 탐사 로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건데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상 이 기술이 들어간 탑재체는 미국 로켓으로만 발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중 골라야 했고 펠컨 헤비의 가격이 실용적인 선택지가 됐죠. 로절린드 프랭클린 로버는 원래 2022년에 러시아와의 합동 미션으로 발사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파트너십이 해체되면서 로버는 완성됐는데 발사할 방법이 없어진 채 수년째 유럽 어딘가 창고에 보관돼 있었어요. 2024년에 나사와 ESA가 협정을 맺으면서 미션이 살아났고 이번 계약으로 실제 발사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 로버가 특별한 이유는 화성 표면에서 최대 2m 깊이까지 드릴을 뚫어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깊이로 탐사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백악관이 2027회 개연도 예산안에서 이 와서 프로젝트에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어요. 4월 3일 공개된 의회 예산 심의 자료에도 언급 자체가 없었고요. 한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쪽에서는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머스크 본인이 우리는 단일 행성종이 되고 싶지 않다, 다행성종이 돼야 한다고 늘 말해왔는데 그가 이끄는 회사가 화성으로 가는 로켓 계약을 따냈고 동시에 그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겹쳐 있는 거죠. 펠컨 헤비는 2018년 2월 데뷔한 로켓이에요. 지금까지 11번 발사했고 마지막 비행은 2024년 10월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를 목성으로 보냈을 때예요. 펠컨 9 1단 부스터 3개를 묶어서 만든 구조라서 단일 펠컨 9로는 보낼 수 없는 심우주 행성 탐사 임무에 딱 맞는 리프트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약 타이밍이 의미 있는 게 또 있어요. 스페이스X가 4월 초에 SEC의 기밀 상태로 IPO 서류를 제출했고 6월 8일 주 로드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시점에 나온 나사 계약이니까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뉴스예요. 정리하면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건 3가지예요. 테슬라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묻는 핵심 질문들, 머스크가 직접 밝힌 옵티머스 쏜 설계의 폐기 사실, 그리고 나사, 스페이스, 펠컨 헤비 화성 탐사 계약. 이 3가지가 사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전부 2026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동시에 돌리고 있는 판들이에요. 수요일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특히 AI5 로드맵과 비감독 FSD, 타임라인 부분에서 뭔가 구체적인 말이 나오는지 지켜볼게요. 업데이트 나오면 바로 또 다루겠습니다. 좋아요랑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